새벽의 철로 위 갑자기 멈춰선 거대한 검은 실루엣들. 기관사는 급히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수백 톤의 열차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2025년 12월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열차가 코끼리 떼와 충돌해 7마리의 코끼리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새끼 1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야생동물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개발 속도와 자연의 이동 속도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이며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인간, 야생동물 갈등의 축소판입니다. 특히 아삼주는 인도에서도 코끼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사고 지점은 공식적인 코끼리 이동 통로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속도 제한이나 추가 안전장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챕터 1. 사고의 순간 철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사고는 2025년 12월 20일 새벽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미조람주에서 출발해 뉴델리로 향하던 장거리 열차는 구와하티에서 남동쪽으로 약 125km 떨어진 철로 구간을 지나던 중 앞을 가로막은 대규모 코끼리 떼를 발견합니다. 기관사는 약 100마리에 달하는 코끼리 떼를 확인하고 즉시 비상제동을 시도했지만 이미 속도를 줄이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성체 코끼리 7마리가 현장에서 폐사, 새끼 코끼리 1마리가 크게 다쳤고 열차는 객차 5량이 탈선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승객 약 200명은 모두 무사했지만 이 사고는 단순한 운 좋은 인명 무사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2. 코끼리는 왜 철로를 건넜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코끼리가 위험한 철로 위로 올라왔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방향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보다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철로가 코끼리의 길 위에 놓이게 되었는가? 아삼주에는 약 7,000마리의 야생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코끼리들은 세대를 거쳐 먹이와 물을 찾아 이동하는 고정된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최근 수십 년 사이 삼림 벌채, 도로철도 건설, 도시 및 산업단지 확장, 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코끼리들의 이동 경로가 인간의 인프라에 의해 잘려나갔다는 점입니다. 코끼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억된 길을 따라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지금은 철로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챕터 3. 코끼리 통로 제도의 한계. 인도 정부와 철도 당국도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코끼리가 자주 이동하는 구간 일부는 코끼리 통로 엘러펀트 코러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열차 속도 제한, 경고 표지판 설치, 기관사주의 운행 지침 같은 조치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지점은 공식 코끼리 통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코끼리의 실제 이동 경로는 지도보다 훨씬 넓고 유동적인데 행정적 지정은 이를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고가 난 뒤에야 통로로 지정되는 구조. 데이터보다 행정 경계가 우선되는 현실. 이 제도적 공백이 코끼리와 인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챕터 4. 반복되는 열차 코끼리 충돌 사고. 이번 사고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아삼주에서만 최소 12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야간 운행, 장거리 고속열차,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서 특히 높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열차라는 교통수단의 특성입니다. 열차는 자동차와 달리 급정거가 거의 불가능, 회피 기동 불가, 충돌 시 피해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결국 철도 위에 야생동물이 올라오는 순간 사고는 거의 피할 수 없는 재난이 됩니다. 챕터 5.
기술로 막을 수는 없었을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미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AI 기반 야생동물 감지 센서, 열화상 카메라, 철로 진입 시 자동 경고 시스템, 을 통해 실제 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체구가 크고 체온이 높아 감지 기술 적용에 매우 유리한 동물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경제성, 예산, 속도 중심의 철도 운영이 생명 안전을 뒤로 미뤄왔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챕터 6. 인간의 책임 그리고 선택의 문제.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이 사고는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재난이었을까요? 코끼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기 위해 이동했을 뿐입니다. 선택을 한 쪽은 인간입니다. 숲을 어디까지 베어낼 것인지, 철도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할 것인지, 이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철로 위에 쌓여 있습니다. 이번 아삼주 사고는 야생동물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책임과 기준을 묻는 사건입니다. 열차는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부서진 철로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코끼리들은 길을 잘못 든 것도 위험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이어온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자연이 아니라 그 위를 아무런 경고 없이 가로지른 인간의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끼리 통로의 재지정, AI 기반 감지 시스템, 열차 속도 조절과 야생동물 우선권 정책. 이 모든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이번 아삼주의 비극이 또 하나의 뉴스로만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고가 공존을 위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전문가로서 그리고 같은 지구에 사는 인간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